함께 배우는 모빌리티 제22화 버스 모빌리티 그리고 불평등. 이 해변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네, 고가도로가 꽤 낮아 보입니다. 20세기 초 뉴욕시의 경관을 디자인한 유명한 건축가 로버트 모제스. 그가 1929년 설계한 이 고가도로는 주로 흑인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이 공원을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가용을 탄 백인 중산층은 자유롭게 공원을 드나들 수 있었지요. 이처럼 모빌리티는 설계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모제스의 경우는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였지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배제한 것이 왜 하필 버스 모빌리티였을까요? 최초의 버스는 말이 끄는 버스였습니다. 그때는 옴니버스라고 불렸는데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후에 옴니버스는 버스로 줄여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통수단을 표방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철도가 없는 도시는 있어도 버스가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도시 구석구석 버스가 누비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버스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운행하죠. 그러나 모제스의 예에서 보이듯이 버스 모빌리티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의 모든 차이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5년 일어난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버스는 점점 흑인과 백인 모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버스 앞쪽 좌석은 백인만 앉을 수 있고 흑인은 뒷좌석에 소위 유색 칸에만 앉아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시에서 실제로 탔던 버스입니다. 33세의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는 백인이 요구했음에도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고 체포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은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먼 길을 걸어서 통근하거나 통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법원은 대중교통에서 흑백 분리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버스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스는 얼마나 평등한 모빌리티일까요? 자가용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면 버스는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특별히 느리고 불편한 모빌리티를 감수하는 일이 됩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혼잡한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길 위에 있습니다. 버스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뿐 아니라 젠더 문제도 나타납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은 버스나 지하철에 의존하여 통근이나 장복이나 기타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버스를 여성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여성과 남성의 모빌리티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아이 돌보기나 가사 등과 관련한 모빌리티가 잦습니다. 집, 직장, 마트, 어린이집, 자녀의 학원 등을 오가는 여성의 일상적 모빌리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여정은 이동에 걸리는 거리와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 빈번하고
아침부터 저녁 러시아워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시 모빌리티의 기반은 주로 남성의 관심, 활동, 욕구를 반영하고 따라서 종종 여성에게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버스 모빌리티는 계급과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2년 다큐멘터리 영화 버스를 타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현장을 증언합니다. 이 영화가 나온 후 2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은 지지부진합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입니다. 이처럼 버스 모빌리티는 인종, 계급, 젠더, 장애 등이 교차하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의로운 모빌리티를 위해서 버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저 먼 곳의 어느 도시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질의 도시 꾸리찌바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로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시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든 버스 전용 차로와 완벽한 버스 환승 시스템 정책 때문입니다. 꾸리찌바의 버스는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립니다. 자가용을 위한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도로 공간을 재분배하여 버스를 이용하기 편한 교통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선망, 승차 전에 미리 요금을 지불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원통형 정류장, 한 번에 2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중 굴절 버스의 도입 등 지하철에 버금가는 완벽한 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지요. 버스는 오랜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보다 정의로운 모빌리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